안녕하세요. 고급회계 수강생 여러분들. 6장 연결의 기타 사항 5번째 강의입니다. 6장의 마지막 강의이기도 합니다만 2장부터 지금까지 진행해온 연결재무제표 전체 중에 마지막 강의이기도 합니다. 2장부터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껏 연결을 배우면서 내가 정말 많이 배웠나?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많이 배운 겁니다. 이 정도면 뭐 실무에 나가서도 이 정도 지식을 갖고 임한다면은 결코 뒤지지는 않을 겁니다. 6장 5번째 강의에서는 연결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연결 주당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보고요. 연결 현금흐름표의 작성 시 개별재무제표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는 것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결 주당이익입니다. 먼저 생각하실 건 뭐냐면 주당이익, 이제 영어로는 EPS라고 하는데요. 기본이 이제 보통 주식수가 들어가고요. 여기에 당기순이익이 들어가는 거죠. 넷인컴. 보통 주식수는 연중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가중평균을 해야 되는데요. 발행 주식수하고 유통 주식수는 또 다르죠. 발행은 했지만 자기 주식으로 취득한 주식수는 유통 주식수에서 빠집니다. 이 보통 주식수는 유통 보통 주식수고요. 가중평균했다 이런 이야기죠. 회사가 가득한 이익 중에 보통주 1주에 귀속되는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주의 우선에서 배당을 가져가는 우선주 배당금은 빼야 됩니다. 그래서 분자에서 당기순이익의 우선주 배당금을 빼버리면 분자의 금액은 보통주한테 귀속되는 순이익이 될 테고요. 그거를 가중평균 유통 보통주식수로 나눈 것을 우리가 주당이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당이익은 중급회계에서 배웠겠습니다만 또 지금 고급회계를 용감하게 듣는 학생들이 있겠죠? 중급회계 후반부도 안 듣고 지금 들어온 학생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잠깐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당기순손익에서 우선주 배당금을 뺀 금액을 가중평균이나 유통 보통 주식수로 나눈 주당이익을 기본 주당이익, 영어로는 베이직 EPS, 베이직 어닝 퍼 셰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유통되고 있는 보통 주식수로 나눈 주당이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예를 들어서 전환사채, 전환 우선주, 신주 인수권 이런 것들을 발행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전환사채나 전환 우선주 신주 인수권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나 전환사채 주식으로 전환할래 혹은 전환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거나 이러면은 보통 주식수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이런 보통 주식수가 늘어나는 잠재력이 있는데요. 이걸 잠재적 보통주라고 하죠. 당기말 현재 전환사채, 전환우선주, 신주인수권 등이 아직 보통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계산한 게 기본주당이익인데요. 만약에 바뀌었다면 분모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당이익은 확 떨어지겠죠? 물타기가 된다는 거죠. 유통주식수가 많아졌을 테니 그걸 계산하는 것이 Diluted EPS, 희석주당이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주당이익, 희석주당이익을 함께 공시하는데요. 물론 회사가 잠재적 보통주를 발행한 적이 없다면 기본주당이익만 공시하겠지만 전환사채, 전환우선주, 신주인수권, 주식매입권 이런 것들을 발행하고 있었다면 희석주당이익도 함께 공시를 합니다. 이때 분모와 분자의 조정 주식수 혹은 조정액이 가산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전환우선주가 전환이 됐다면 보통 주식수가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전환우선주가 전환이 됐다면 우선주에 대해서 배당을 안 줬을 테니까 우선주 배당금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어줘야 되겠죠? 예를 들면 전환사채가 전환이 됐더라면 주식수가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전환사채가 전환이 됐더라면 이자 비용을 지급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즉 당기순손익에 포함되어 있던 전환사채 이자 비용을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금액이 됩니다. 물론 전환사채 이자 비용은 세후 이자 비용으로 전환이 돼야 되겠죠? 한 가지 조심스러운 건 이제 신주인수권과 같은 건데요. 이 경우는 분모만 조정됩니다. 이때 중급회계에서 배웠겠습니다마는 신주인수권 다음과 같은 조정주식수 계산을 통해서 분모의 숫자, 즉 주식수를 증가시키는데요. 예를 들어 신주인수권이 100매가 있고 한 매가 1주에 보통주로
바뀐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때 권리 행사 시 증가 주식수 100주 이거를 여기 분모에 가산하는 게 아닙니다. 100주에 지금 행사 가격이 예를 들어 주당 1,000원인데 평균 시가가 500원 뿐이 안 된다. 그러면은 뒤에 마이너스 금액이 훨씬 커지니까 조정 주식수는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닙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들어가면은 분모가 작아지니까 희석주당 이익은 기본주당 이익보다 오히려 커져버리죠. 반드시 희석주당 이익은 기본주당 이익보다 작아야 돼요. 희석이 되니까. 즉 반희석 효과를 걸러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평균 시가가 2,000원이야. 행사 가격이 1,000원이고 그러면 요게 50주가 되겠죠. 100주에서 50주를 뺀 50주를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무조건 신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주식매입권을 행사했다고 하여 그 전체를 넣는 게 아니라 소위 자기주식법 행사된 금액으로 평균 시가로 회사의 자기주식을 취득을 했다면 감소되었을 걸 뺀 순수한 증가주식수를 집어넣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반이석된 주식이 무조건 여기에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중급회계 때 모두 다 설명이 된 것이고요. 이게 뭔 말이지? 도저히 모르겠다 이러면 중급회계책 후반부에 주당이익 부분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연결 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분모는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지배기업이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종속기업들을 모두 합쳐가지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분모는 지배기업의 보통주식수입니다. 종속기업의 자본금은 연결 과정에서 전부 상계가 됐을 거 아닙니까? 지배가 소유하고 있는 종속기업 투자주식과 종속기업 자본이 상계가 되겠죠. 따라서 결국은 연결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자본금은 지배기업 자본금이고요. 그 지배기업의 보통주식수, 앞으로 보통주식수 하면은 가중평균 유통 보통주식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분모로 놓고 이제 분자 계산이 들어가는데요. 지배기업의 당기순이익 중에서 지배기업 보통주에 귀속되는 금액, 거기에 종속기업의 당기순이익 중 지배기업 보통주에 귀속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분자가 되겠습니다. 이때 종속기업이 발행한 우선주를 지배가 일부 소유하고 있다면 우선주 배당금 중 지배기업에 귀속될 금액도 이 합계금액에 다 반영을 하라는 거죠. 자,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5번을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지배는 종속의 발행 보통주 중 80%를 소유하는 지배기업인데요. 단기 중에 두 회사의 보통주식수 변동은 없고요. 잠재적 보통주도 없습니다. 연결 주당이익 계산을 위한 자료가 주어지는데요. 지배기업의 별도 재무제표, 종속기업의 재무제표가 각각 주어졌습니다. 기말 유통보통주식수, 만주, 천주, 당기순이익이 각각 주어졌죠. 그 다음에 지배기업은 우선주 배당금 6만이 있습니다. 연결을 해봤더니 연결 당기순이익은 35만 원입니다. 지금 각 개별 실체의 순이익 합치면 35만인데 기본적으로 두 기업의 개별 순이익을 합친 게 연결 순이익이에요. 이미 우리가 3장 4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게 달라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영업권에 손상차손이 있는 경우 좀 내려가겠죠. 혹은 종속기업을 취득할 때 종속기업 순자산의 장부금의 공정가치 차이가 있었다면 그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조정만큼 또 변동이 될 수가 있겠죠. 지배종속회사 간에 내부 미실현 순이익이 있으면 그것만큼 조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두 기업의 개별장부 당기순이익을 합한 금액이 되겠는데요.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비지배 지분 귀속으로 나누어 보았더니 34만원, 만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위의 자료를 이용해서 연결 기본주당이익을 계산을 해보는데요. 지배기업 보통주에 귀속되는 지배기업의 이익은 얼마인가?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요 34만원이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아닙니까? 거기에 34만원, 6만원의 우선주 배당금을 빼면 28만원입니다. 28만원을 지배기업의 유통보통주식수, 주식수 변동이 없다고 했으니까요. 단기 중에 그냥 기말의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28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국제회계 기준을 보면은 설명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실제 사례를 보면은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느냐면 별도재무제표,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 순이익이 30만원입니다. 지배기업 거. 거기에 종속기업 1000주 중 80%, 800주를 갖고 있잖아요.
요 우선주 배당금 일단 빼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지배기업 개별 기본주당이 계산할 때 요 별도 재무제표 지배기업의 순이익 우선주 배당금,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게 800주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종속의 기본주당이 5만 나누기 1000 하면은 50원 아닙니까? 그거를 곱해서 28만 원 똑같이 나오죠?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적용 사례는 이와 같이 지금 계산을 하도록 했는데요. 이렇게 앞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주당 이익뿐만 아니라 희석주당 이익을 또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굉장히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이 슬라이드에 이제 제가 연결 기본주당이 연결 희석주당이 나중에 고급회계책 개정을 할 때 집어넣을 생각인데요. 계산식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분모는 지배기업의 유통보통 주식수고요. 분자가 지배기업의 당기순이익에서 우선주 배당금을 뺀 거, 요거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배가 소유하는 보통 주식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종속의 보통 주식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보통 주식수. 여기다가 종속의 기본주당 이익을 계산한 것만큼 연결실지에 귀속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연결 희석주당 이익은요, 지배기업의 순이익, 우선주 배당금, 거기다가 지배기업 소유, 보통 주식수 곱하기 종속의 희석주당 이익을 곱한 것만큼이 들어갑니다. 희석주당 이익. 따라서 지금 연결 기본주당 이익, 연결 희석주당 이익을 계산하려면은 종속기업의 개별주당 이익과 개별 희석주당 이익을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추가 항목이라는 것이 있죠. 이게 뭐냐 하면 추가 항목의 예로는요, 만약에 지배가 종속기업의 전환우선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전환우선 주식 수 곱하기 희석주당 이익 곱한 것만큼을 또 여기다가 가산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지배가 종속의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신주인수권의 조정주식수, 조정주식수는 좀 전에 이야기가 됐었죠. 자기주식 접근법에 따라서 계산한 거, 거기다가 종속의 희석주당 이익을 곱한 것만큼이 추가가 되어야겠다는 겁니다. 일단 교재 507페이지 하단에 있는 예 6번으로 가보자고요. 연결주당 이익을 계산을 위한 지배와 종속의 자료가 주어지는데요. 자, 지배기업은 지배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 12만, 이 12만이라는 것이 여기 지금 보면은 종속회사 이익, 종속이 지급하는 배당은 제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배회사 당기순이익에 지배회사의 우선주 배당금을 뺀 금액이 12만 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배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이라고 했으니까 우선주 배당금을 뺀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죠. 당기의 유통 보통 주식수는 만주고요. 한편 지배는 다음에 종속의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종속회사 주식 800주를 갖고 있대요. 종속의 보통주를 매입할 수 있는 주식 매입권 20개도 갖고 있고요. 종속의 전환우선주 300주도 갖고 있습니다. 전환 비율은 1대1이고요. 배당금은 1주당 10원인데 자, 종속기업은 당기순이익이 58,000이고요. 유통 보통 주식수가 1000주래요. 다시 앞으로 가봅니다. 지배가 800주를 갖고 있으니까 80% 지배종속 관계입니다. 한편 종속은 주식 매입권을 100개를 갖고 있대요. 행사가격 100원, 평균 시장가격 200원이니까 반이석은 아닙니다. 이 100개의 신주 인수권 중 지배가 20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전환우선주 400주를 발행을 했다는 거죠. 이 중에 지배가 300주를 갖고 있는 겁니다. 즉 잠재적 보통주가 두 가지가 있죠. 주식 매입권도 있고 전환우선주도 있습니다. 먼저 종속기업의 기본주당이익, 희석주당이익을 먼저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기본주당이익, 분모는 1000주고요. 분자는 종속기업 순이익이 58,000이죠. 거기서 우선주 배당금 빼줘야 될 거 아닙니까? 400주에 10원씩. 그러면 54원이 기본주당 이익입니다. 희석주당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지금 베이직 EPS 계산을 할 때요.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은 58,000에 4,000을 빼고 1000주 이렇게 나눴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희석주당 이익, Diluted EPS를 계산을 한다면 회사가 잠재적 보통주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우선주 배당금하고 우선 주식 전환 우선주하고 주식 매입권이 있는데요. 일단 전환 우선주죠. 이게 전환 우선주가 만약에 전환됐더라면
1대1 전환이니까 여기에 400주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우선주가 전환이 됐다라면 배당을 안 줬을 테니까 이걸 날려버려야죠. 그래서 플러스 4천이 된 겁니다. 이제 위에 한편 주식 매입권도 있죠. 주식 매입권이 행사됐더라면 주식 매입권은 모두 100개입니다. 근데 100개가 행사됐다고 100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100개 100 곱하기 평균 시장 가격분의 행사 가격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 50주만큼 늘어났다고 보는 거죠. 자기 주식법 50주. 분자에는 조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시속주당 이익은 58,000 나누기 1450주가 되어 40원이 되는 겁니다. 54원 40원. 난 도저히 지금 시속주당 이익 계산하는 거 이 설명만 듣고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중급회계를 다녀오세요. 이제 지배기업의 연결 기본주당이익, 연결 희석주당이익을 계산을 해봅니다. 분모는 만주입니다. 보통주. 자, 12만원이라는 게 지배기업의 개별 순이익에 지배기업의 우선주 배당금을 뺀 금액이 12만이죠.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게 보통주 800주 갖고 있죠. 54원입니다. 우선주 300주 갖고 있죠. 근데 300주는 주당 10원씩 배당을 받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기본주당이익 16.6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자, 그대로 만주 똑같고요. 12만원 그대로 갔고요. 자, 800주에 희석주당이익 주당 미리 계산했죠. 40원. 한편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전환우선수 300주에 40원. 자, 주식 매입권은 20매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조정 주식수는 200원에 100 이렇게 되는 거죠. 100매일 때 50주니까 이거는 종속 입장에서 20개를 갖고 있는 지배회사 입장에서는 10개가 되겠죠. 40원 곱해서 16.44 이와 같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빠뜨린 표 3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지금 우리가 보았던 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종속기업이 발행한 잠재적 보통주가 종속기업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경우 방금 보았던 예에서 전환우선주, 그다음에 신주인수권, 즉 주식 매입권이 있었죠. 종속기업의 희석주당이익 계산에 포함하고 그렇게 했죠. 지배기업 희석주당이익 계산을 할 때 그 영향을 반영해라. 반영했잖아요. 즉 이렇게 지금 10주, 300주에 40원씩 희석주당이익 미리 계산한 금액을 반영을 해드렸습니다. 지배기업이 발행한 잠재적 보통주가 있는데 종속의 보통주로 전환되거나 혹은 종속이 발행한 잠재적 보통주가 지배기업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는데요. 지배가 발행한 잠재적 보통주가 종속의 보통주로 전환이 된다면 보통주로 전환된다 가정하고 지배기업 보통주에 규송되는 당기순손익에 미치는 세후 금액을 조정을 합니다. 그러나 잠재적 보통주는 종속기업 보통 주식수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모의 지배기업 보통 주식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종속기업이 발행한 잠재적 보통주가 지배기업 보통주로 전환이 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잠재적 보통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배기업 희석주당이 계산을 할 때 반영을 해라 이런 겁니다. 크게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실무에서 자주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예에서 보았던 이 두 번째 사례를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6장 마지막 토픽, 현금 흐름표를 연결 베이스로 만드는 겁니다. 중급회계 때 개별재무제표 현금 흐름표는 여러분들이 다 배웠을 거고요. 연결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는 방법은요. 개별 현금 흐름표 작성하듯이 작성하는 방법. 즉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연결 재무상태표하고 연결 포괄손익계산서를 미리 만들어 놨겠죠. 이를 이용해서 보고기간 중에 발생한 현금 유출입을 영업, 투자, 재무활동으로 분류해서 현금이 현금성 자산 증가물 계산을 하고요. 여기에 현금이 현금성 자산 기초금액 더하고 기말 금액을 나중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즉 개별 현금 흐름표하고 똑같이 작성을 하는 방식입니다. 실무에서는 주로 이제 두 번째 작성 방법을 이용하는데요. 지배하고 종속은 각각 개별 현금 흐름표를 작성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우르르 단순 합산합니다. 그리고 나서 연결 실체 내부에서 발생한 현금 흐름을 상기해서 작성하는 이 방법이 훨씬 편하죠.
어떻게 계산하든 결과는 같겠죠? 단지 우리가 지금 요 마지막 연결현금흐름표에서 볼 거는 뭐냐면 연결현금흐름표에서 현금흐름 분류가 개별 현금흐름표를 작성할 때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초점을 두고 차이점에 주목해 주기 바랍니다. 먼저 종속기업 지배력을 취득하거나 종속기업 지배력이 상실이 돼. 취득할 때 돈 나가겠죠? 지배력을 상실할 때 팔아보니까 돈 들어올 거 아니에요. 현금 유출, 현금 유입은 투자 활동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요걸 보면은 지배력의 변동 없이 종속기업 지분을 추가 취득하거나 일부만 처분을 해. 계속 지배력은 유지하고. 이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이 되죠? 개별재무제표 관점에서는 이것도 투자활동이겠으나 연결 관점에서는 재무활동이기 때문에 추가 취득 일부 처분에 따른 현금흐름은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종속기업이 배당을 줍니다. 이때 종속기업은 페어런트에도 배당을 주고 비지배 지분한테도 배당을 주겠죠. 종속기업과 지배기업 간에 배당을 주고받은 건 내부거래니까 상계가 될 거고요. 비지배 지분에 지급한 현금 배당금만 연결 현금흐름표에 표시될 겁니다. 그리고 이미 개별 현금흐름표 중급회계 때 배웠던 것처럼 현금 배당금 지급은 기업 선택에 따라서 재무활동이나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중급회계 때부터 본서는 재무활동으로 현금 배당금 지급을 분류하는 방식을 설명을 했었죠. 이게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기도 하고요. 실무에서 따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개별 현금흐름표와 달리 연결 현금흐름표에는 현금의 유출입이 어떻게 어느 투자활동, 재무활동 혹은 영업활동 중에 어디로 표시되는지, 어디로 분류되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갑회사는 단기 중에 의뢰사의 발행 주식, 발행 보통주 중 80%를 2,400에 샀대요. 지배가 종속의 주식 2,400 취득. 따라서 갑회사는 일단 갑의 별도 재무제표에서는 2,400 유출이 투자활동 현금 유출로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취득일 현재 의뢰사 자산부채 공정가치는 각각 7,000과 5,000. 자산에는 현금 200이 포함되어 있대요. 현금 200까지 연결 실체로 다 들어온 거죠. 갑회사의 현금흐름표에는 단기 중에 종속회사 취득에 따른 2,400의 현금 유출이 투자활동 현금 흐름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갑회사의 기초현금이 3,000. 단기 중에 오로지 이 종속기업 투자 취득 거래만 발생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현금흐름표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별도 현금흐름표입니다. 2,400만큼 돈이 나갔죠? 기초현금은 3,000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이 거래 하나만을 놓고 보았을 때 그 이펙트는 기말현금 남은 게 600이 되겠죠. 이게 갑회사 현금흐름표 좀 전에 보았던 2,400, 기초현금은 3,000 빠졌기 때문에 600인데요. 의뢰사를 취득하지 않았습니까? 의뢰사는 기초현금 200이고 더 이상 아무 거래도 없다고 치자고요. 딱 이것만 이펙트만 보는 거니까. 그러면 연결 실체 기말현금은 갑이 갖고 있는 600과 을이 갖고 있는 200이 합쳐져서 800이 된다라는 거에는 이견이 없죠. 한편 이때 이제 유의할 건 뭐냐면요. 우르르 합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연결 현금흐름표를 만드는데 기말현금은 상관이 없는데 기초현금은 갑이 3,000, 을이 200, 그래서 3,200 이렇게 해놓으면 문제가 있는 게요. 종속기업 취득을 하면서 2,400만큼 돈이 나갔는데 연결 현금흐름표에는 투자활동이 2,200이 아니고 2,400이 나가면서 현금 200을 가진 의뢰사를 취득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순수한 현금의 유출은 2,200으로 봐야 돼요. 2,200. 그리고 요 200은 빠진 거고요. 이제 퉁쳐서 빠진 거고 기초 현금이 현금성 자산 3,000. 그래서 기말현금 800 이와 같이 표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연결 현금흐름표 두 번째 예로 가볼게요. 갑은 을의 발행 보통주식수, 보통주식 70%를 보유하는 지배기업인데요. 단기 중에 을의 보통주 10%를 2,000에 더 샀대요. 갑의 현금흐름표를 보면은 요것만 본다면 여기 투자활동 현금 유출로 들어가 있겠죠. 자, 기초현금 3,000이라 가정하면 기말현금은 1,000입니다. 연결 현금흐름표에는 이게 어떻게 표시가 되어야 되는가? 이게 갑회사 현금흐름표. 을은
단지 이제 기초연금, 기말현금 뭐 변동 없이 그대로 200이 유지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단순 이펙트를 지금 보고자 할 때는 다른 변동은 없다고 가정하는 게 편하죠. 이때 개별 현금 흐름표를 일단 합산을 하는데요. 합산하고 나서 문제는 요 2000을 요 밑으로 재분류를 해야 되겠다. 종속기업 취득은 연결 현금 흐름표에서는 재무활동 현금 유출로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가면 되죠. 이때는 왜 200이 그냥 들어갈까요? 종속해서 취득을 한 게 아니라 이미 있었던 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초 3200, 기말 1200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세 번째 사례를 볼까요? P회사는 S회사의 지분의 80%를 소유하는 지배기업인데요. S회사가 1000원의 현금 배당을 지급을 했대요. 그러면은 지배한테 800, 비지배 지분한테 200 이렇게 나갔겠네요. 자, P회사, S회사 모두 배당금 수령은 영업활동 현금흐름, 배당금 지급은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를 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지금 P회사는 돈을 받았겠죠? 배당금 수령, 현금의 증가는 800인데 영업활동 유의비액으로 했을 거예요. S회사는 현금의 유출이 마이너스 1000인데요. 전부 배당금 지급, 재무활동으로 분류를 했겠는데 이 둘을 더한 연결 현금 흐름표에선 결국 200만 나가는 거 아니에요. 800은 요 중에 200은 비지배, 800은 이쪽으로 간 거니까 연결 현금 흐름표에서 800, 800은 퉁쳐서 사라지고요. 200만 나간 걸로 해줘야죠. 비지배 지분으로 나간 200만 표시되겠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배가 P회사고요. 단기의 종속기업인 S회사에 원가 1000원짜리 재고자산을 1500에 외상품으로 팔았대요. 단기말 현재 P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모두 보유하고 있대요. 따라서 미실현이익 500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매입 채무도 결제하지 않았답니다. 자, 개별 현금 흐름표에서는 지배가 이렇게 했을 거예요. 매출 1500, 매출 채권 1500. 그리고 재고자산 없애면서 매출원가 이와 같은 분계를 했겠죠. S회사는 재고자산 1500, 매입 채무 1500하고 외부로 안 팔았으니까 이걸로 끝났을 거 아닙니까? 현금 흐름표를 각각 개별 현금 흐름표를 작성을 해보면요. 지배기업은 1000원짜리를 1500에 팔았으니까 간접부분으로 만들 때 당기순이익이 500 들어갈 거 아닙니까? 한편 매출채권의 증가, 재고자산의 감소, 요거를 표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현금의 흐름은 아무것도 없죠. S회사의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증가, 매입채무의 증가해서 여기도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좌에서 우르르 합치면은 여기 500, 1500, 여기 500, 1500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죠. 지금 매출채권, 매입채무는 퉁쳐서 사라질 거 아닙니까? 재무상태표에 안 나타날 거고요. 요 500이 미실현 이익에 해당되는 거죠. 재고자산도 원위치 다 됐을 거 아니에요. 개별 현금 흐름표에서, 개별 재무상태표에서. 그래서 요거 죽이고 요거 죽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2장부터 6장에 걸쳐 연결재무제표를 살펴봤습니다. 7장에서는 연결 대상은 아니지만 해당 투자 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하는 관계기업 투자, 공동기업 투자를 배우겠습니다. 그것도 들여다보면 연결의 기본 논리와 비슷합니다. 자, 6장까지 마무리했고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시면 좋겠어요. 끝내겠습니다.